50대가 되면요 겪게 될 5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50세, 51살, 53살, 55살, 56살. 네, 이때 어떤 재앙이 누구에게 어떻게 오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저도 지금 50대인데요 50대가 되면 통계적으로 보면요 나이대별로 나한테 다가오는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요 생각보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언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책 나이든 나와 살아가는 법,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시니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40년간 노년의 심리를 연구해온 일본의 최고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마음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 여기서요 오늘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오늘도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첫 번째, 50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나이는 이제 다소 차이는 있을 거예요. 조기 퇴직과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것이 왜 생기냐면요 바로 부모님의 돌봄 때문에 조기 퇴직이나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50세 아픈 부모를 돌보았더니 찾아온 우울증과 조기 퇴직. 부모를 돌보았을 뿐인데 파산 신세가 되다. 제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후반기라 불리는 50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나와 내 자식만 생각하며 지낼 수만은 없게 된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의 노후생활, 특히 노인 돌봄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50대 무렵부터는 고령이 된 부모를 돌보느라 퇴직을 선택하는 돌봄 퇴직이 최고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에는 두 가지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바로 일과 돌봄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돌봄 퇴직이 많은 세대가 여기 보시면 50대에 가장 많다는 거 정점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퇴직을 하냐,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은 남자고 빨간색은 여성인데 부모님을 돌봄을 해야 될 때 둘 중에 하나는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원치 않는. 그때 여자 쪽에서 더 많이 퇴직을 한다는 거죠.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다 결국은 돌봄 우울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가 돌봄을 협력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혼을 하는 모습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제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갈등 때문에 결국은 황혼 이혼을 늦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국내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노부모 돌봄, 가족 갈등이 가장 많은데 문제는 비용 때문이죠. 그 비용을 이제 누가 대느냐. 자, 여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종일 돌봄, 간병 살인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온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80대 남편이 치매를 앓던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접했다. 가끔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이기에 환자를 간병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간병의 고됨과 경제적, 심리적 압박감은 돌보는 가족을 간병 살인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김병에 호재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버지를 잠깐이지만 돌봄이라는 걸 해봤지만 참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때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더 많은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고민들이 생기겠죠.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하고요. 자, 여기 기사 내용은요, 노부모 부양의 늦둥이까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저를 포함해 세 딸이 돌아가면서 모시고요. 월 50만원 요양비용과 양가 어머니 생활비까지 부담이 커요. 그렇죠. 지금 이제 50대면 남편은 퇴직을 바라보고 있고 소득이 이제 끊겨가거나 줄어가는데 양가 부모님 생활비, 요양 비용,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요즘 자녀들이 아직 독립을 안 했잖아요. 어리게는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50대 중년들의 모습이 친정가 시대, 처가와 본가, 양가 부모님 돌봄과 생활비, 그리고 아직 지원이 필요한 자신의 자녀. 근데 정작 본인은 은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삼중구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부모 가족 돌봄 갈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족 돌봄의 어려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고단함, 또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병으로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통계를 보면 매우 그렇다가 21.2%고 그런 편이다가 49.8%입니다. 즉 전체의 71%가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본인의 건강도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네, 50대에 맞이하게 될 두 번째 생애 사건은요, 바로 51살에 겪게 될 갱년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나이는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딱 이때 나타난다는 건 아닙니다. 자, 51살에 갱년기.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은 이 표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갱년기를 겪는 아내, 분노가 폭발하다. 자, 갱년기 장애는 평균 51살부터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경 전 5년과 폐경 후 5년을 합친 10년을 갱년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에서도 큰 불편함을 초래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일으키는 것을 특히 갱년기 장애라고 부른다. 폐경이 시작하는 평균 51세부터 갱년기 장애가 가장 극심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갱년기 여성을 힘들게 하는 1순위가 바로 남편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임신, 출산, 육아 등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성 호르몬이 보호막이 되어 이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즉 이제 모성 본능이 이런 임신과 출산과 육아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갱년기에는요, 이 여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폭발을 하는 거죠. 부연병이 특히 갱년기에 정신적 병증을 동반하며 심각해지기 쉬운 이유이다. 자, 그런데요, 이 부원병은요,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병이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가 서서히 쌓이다가 폭발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커서 독립한 경우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부부 두 사람만의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자녀의 출가 후 둘만 남게 되면 아내에게는 남편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시기에 많은 아내들이 부원병을 심하게 겪는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요, 이 갱년기가 여성한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남성에게 닥친 갱년기 장애, 중년 비만과 발기부전, 남성에게도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성도 갱년기 장애를 앓는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여성의 경우는 폐경이라는 알기 쉬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오면 알기 쉽지만 남성은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탓에 갱년기 장애가 왔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강한 피로감, 얕은 수면, 현기증, 안면 홍조, 또 갑자기 열이 치솟거나 땀이 많으냐는 다한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뉴스 기사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 불안, 짜증, 위기의 중년 부부 원인은 갱년기. 그렇죠. 여성 아내도 갱년기를 겪고 이때 남편도 동시에 갱년기를 겪는다고 하면 굉장히 예민한 때잖아요. 이때 이제 서로 부닥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역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여성 갱년기가 아니라 남성 갱년기 주의보라고 해서 이때 성욕이 감퇴하거나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요, 피로감, 체중 증가, 당뇨, 치매, 우울증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우울증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50대 우울증이 OECD 국가 1위라는 통계를 봤거든요. 이것이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50대가 되면 여성도 남성도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몸의 호르몬의 변화를 느끼면서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3세 상속, 형제 싸움. 여기 뒤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다툼이 시작되다. 이때는요, 재산이 작더라도 상속 분쟁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오시는 분들이 이제 50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고 간에 재산이 많고 적고 간에 형제 간에 이런 갈등, 다툼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상속이 많이 발생하는 때는 아버지가 평균 수명 81살, 어머니가 87세를 맞이할 때쯤이다. 자, 그때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식들의 나이는 적어도 50에서 55세일 거라는 거죠. 여하튼 이런 50대의 상속 또 유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아질 때입니다.
자, 우리 집은 다툼이 될 만한 재산 같은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했다면 상속 대책에 게으른 사람이 면피하고자 하는 변명일 뿐이다. 네, 왜냐하면 상속 분쟁은요, 해당 자산이 설령 수백만 원 밖에 되지 않더라도 일어나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재산이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누가 더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이런 미묘한 갈등 때문에 다툼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우리 집의 상속 분쟁 이혼도 체크리스트입니다. 총 10개 항목인데요, 이 중에서 5개 이상이 나한테 해당이 되면 상속 분쟁으로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화면 한번 멈추고 자신은 몇 개 정도에 포함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뉴스 기사를 좀 볼까요? 그림으로 느껴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진흙탕, 상속 분쟁. 상속 분쟁은 다른 민형사 사건과 달리 가장 가까운 혈육간 분쟁이다. 그래서 이기든 지든 내상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형제간에 뭐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형제간의 갈등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은 완전히 남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다는 거죠. 평생 안 보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인생 전반에 걸친 자존심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수십 년간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봉양했는지 형제간에 잘 알고 있는 데다 이렇게 생긴 앙금은 세월이 지날수록 켜켜이 쌓여 농도가 매우 짙어지기 때문이다. 연도별 상속 소송 건수인데요, 해마다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식들 유산 분쟁 10년 새 5배가 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세 자녀를 둔 A씨는 2012년 5월 임종 전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살며 병간호를 해주고 끼니를 챙겨준 둘째 딸 앞으로 자기 소유의 서울 강서구 소재 4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유산으로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큰딸과 셋째 아들은 우리도 피부치인데 유산 한 푼 못 받을 수 없다 라며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통계 하나 더 볼까요? 상속재산 유류분 민사소송 접수 추이인데요, 2005년 그 다음에 2015년 아주 그냥 급하게 소송 건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대에 겪게 될 네 번째는요, 바로 정년퇴직입니다. 정년퇴직,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네요. 자, 55세 정년은 늦어지는데 월급은 줄고 지책도 낮아진다. 현실 정년은 49살. 제가 예전에 통계 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은퇴 나이가 49살이라고 합니다. 50살도 안 돼요. 뭐 실제 정년은 60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이나 철밥통 직장 외에는 50살이 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직장인이라고 여기며 23년을 일하다 2020년 퇴직했다. 48세에 남보다 빨리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쁨을 맛봤다는 거죠. 하지만 전무 승진에서 밀려 50대 때 그만둬야 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삼성생명에 47살에 이분보다 더 빨리 이사가 됐어요. 임원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했어요. 임원, 기업의 꽃이라고 하지만, 별이라고 하지만 임시 직원의 준마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임원이 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여기 정년이 60세라지만 회사 생활하며 정년을 채우는 것은 행복한 결말, 드물다는 거죠. 자, 뉴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1%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회사에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25일 고령층, 즉 55세에서 79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고령층의 68%가 평균 73세까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50대에 겪을 재앙 마지막 5번째는요, 황혼 이혼입니다. 자, 56세 황혼 이혼 위기에 봉착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는 아내들. 여기 보시면 30대의 기혼 여성 70%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불만을 가진 채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식도 있고 하니까 참고 살다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5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 봐도 동일하게 약 70%가 여전히 남편에게 불만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냥 이혼이 아니라 마음의 이혼, 실제로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혼한 쌍이 3쌍에 2쌍이란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고령화의 황혼 이혼 급증, 혼자 사는 노인 36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혼인 30년 이상 된 분들, 그러면 뭐 25살에 결혼했으면 55살이잖아요. 7.5%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요, 1인 가구죠. 1인 가구 수를 보여주는데 보신 것처럼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는 사별도 있겠지만 50, 60대에 사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바로 황혼 이혼이라는 통계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011년, 2021년 통계청에 보면요, 해마다 황혼 이혼, 그러니까 3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이런 사항들을 겪으신 분도 있고 겪는 중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살 조기 퇴직과 우울증. 왜죠? 네, 부모 돌봄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51살 갱년기, 53살 상속 그리고 형제 간 싸움. 네 번째, 55살에 정년퇴직. 내가 원치 않은 정년퇴직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황혼이혼. 네, 50살은요, 우리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가기 전에 하프타임입니다. 이때 전략을 세우죠. 후반전은 어떻게 할까? 우리 50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애 주기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모여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갈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또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